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자왕 김기자 채널 김태현입니다. 오늘은 다시 빅보스맨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전에 영상에서 댓글에서 너무 괭하다.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 그러는데 제가 봐도 깜짝 놀랐어요. 보통 이렇게 퇴근을 해서 찍기 때문에 그런가 상당히 피곤해 보였던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혹시 다크서클 없애는 방법 잘 아시는 분 댓글 달아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어쨌건 오늘은 다시 빅보스맨 얘기입니다. 제가 전에 빅보스맨 관련된 이야기를 두 개 했었죠. 첫 번째는 개인 렌트, 두 번째는 이제 투자 사기 이 건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빅보스맨을 소개할 테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주시는 걸로 한번 좀 바꿔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이 왜 이렇게 바꿨는지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 빅보스맨을 제가 소개를 했는데 그 다음에 두 개의 영상이 나갔었죠. 그 다음에 정말 제보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요즘 굉장히 폭우가 많이 내리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젖은 손으로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이렇게 받으려고 주머니에서 꺼내는데 손이 미끄러져서 또다시 액정이 깨져서 이번에 또 지금 액정이 또 수리 중입니다. 이 핸드폰이 아니라 원래는 갤럭시 S20 울트라였는데요. 이번엔 수리업체에서 빌려준 핸드폰을 잠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빅보스맨을 소개한 뒤에 정말 제보 전화가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가 많이 왔는데요. 피해자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겠죠. 제가 이렇게 많은 전화를 받았던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피해자 방까지 결성이 된 상태입니다. 이게 단순히 제가 소개했던 2017년, 2018년 뭐 이럴 때 사기가 아니라 2012년에도 나도 당했다, 2013년에도 나도 당했다, 이런 분들까지 계속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고 싶다는 분들, 이런 피해를 받았다는 분들이 끊이지 않는데요. 그런데 또 이 피해자분들의 말이 또 이렇습니다. 이게 투자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뭐 액수가 굉장히 개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큰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게 두 개의 영상만 봤을 때는 사실상 거의 자범 수준 아니냐, 이거 뭐 대단한 사람이냐 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니까 제가 만든 영상을 보면은 빅보스맨이 이렇게 거물인 줄 모르고 정말 이름 그대로 빅보스인 걸 모르고 스몰 보스 혹은 뭐 마이크로 보스, 이런 귀염둥이 보스로 사람들이 잘못 알 수 있다,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왜냐면 이게 상당히 피해액이 진짜 엄청난데 지금 피해자분들의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들이 일단 등장했기 때문에 뭐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제 뭐 억대 피해자분들이 보통 그런 우려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어떻게 이 빅보스맨을 다시 어떻게 다뤄볼까, 그리고 너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너무 많은 항목이 있어갖고 이거를 이러한데 이걸 다 다룰 수는 없을 정도로 방대해서 이게 도저히 한 사람이 했다는 걸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다양한 일을 하셔서 정리하는 데만도 지치는 상황인데 그걸 전달해드리면 또 지겹지 않을까. 뭐 사실 정리는 할 수 있죠. 뭐 정리란 건 뭐 시간만 있으면은 할 수 있고 내용을 뭐 하나하나 알려드릴 수 있는데 이거 계속하는 게 지겨워질 수도 있다는 어떤 조언도 있었습니다. 저한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얘기가 나온다, 적당히 끊을 때 끊어야 된다 라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말도 참 맞다, 뭐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꼭 전부 자서전 다루듯이 다 다룰 필요는 없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번에는 특별히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하고 싶다. 그러니까 댓글을 제가 한번 면밀히 보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일단은 빅보스맨이 누구인가 그리고 어떤 항목이 있는가를 그냥 이번엔 통으로 다 알려드릴게요. 항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한 두세 줄 정도로 요약을 해서 이렇게 옆에다가 자막으로 쭉쭉 띄워둘 테니까 1번 뭐 2번 뭐 이렇게, 그래서 그 중에서 한번 번호를 결정을 해주시면은 그거 위주로 한번 다뤄보고 나머지는 깔끔하게 제 마음속으로 담아두는 걸로 하고, 뭐 이걸 전부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빅보스맨의 기본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빅보스맨, 그는 누구인가? 나이 80년생, 41살, 사는 곳 남양주 별내동, 직업 유튜버, 다양한 어떤 활동, 그 다음에 범죄 경력, 전과 최소한 10범 이상 추정. 어떤 피해자분은 뭐 조사를 받다가 그 사람 전과가 너무 많아요 뭐 이런 얘기도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대외적으로 들어가는 게 일단 유튜버니까 유튜버 김재원 씨, 빅보스맨 씨는 방송에서 부자인 척 이렇게 행세를 했지만 사실은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에는 뭐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를 소개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1번, 뭐 이건 이미 다뤘었죠. 개인 렌트 차량 150대 정도가 지금 사람들이 빌려줬었고 명의를 대여해서 차가 나왔고 그 차 중에서 대다수가 지금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또 보증금을 한 번 더 받고 이 차를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이 싸우게 만드는 이런 사건이었죠. 개인 렌트 사건. 두 번째는 이번에 제보가 들어온 건데요. 빅보스맨 김재원 씨가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연예 기획사 사기였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 제보자는 또 자세히 뭐 다룰 수도 있겠죠.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엔터테인먼트를 하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받아갔는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짧게 정리하면 연예 기획사를 하고 그 청춘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건이지 않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피해자가 약 20-30명 정도였고 피해액이 역시 뭐 2-3억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그 사람이 아는 것만 그 정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시그니엘 양진호 사건입니다. 이제 이분이 사실 부하 직원들을 상당히 많이 괴롭혔어요. 그 괴롭히는 정도가 이거 공개하면 막 너 딱 무조건 확정입니다. 이거 영상을 공개한 게 맞나 싶은데 어쨌든 굉장히 심하게 괴롭혔고 그 중에 일부를 공개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시그니엘 양진호 회장이 그 위디스크 회장인데 사람들 많이 부하 직원들 막 이상한 색깔로 다 염색시키고 막 총기 개조해서 쏘고 막 뭐 하여간 좀 이상하잖아요. 막 사람 막 싸대기 날리고. 어쨌든 그런 비슷한 시그니엘에 사는 빅보스맨이 사실은 양진호 회장과 동급 그 이상 뭐 이랬다 뭐 이런 내용 한번 다뤄볼 수 있겠죠. 이게 시그니엘 양진호 사건 3번입니다. 4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의심을 막 했어요. 이제 다른 사람 이 피해자분들, 그러니까 투자 피해자분들이 이 사람이 경찰하고 친하다는 말을 많이 해갖고 좀 겁이 난다라고 했죠. 근데 아니 경찰하고 친한 게 뭐 말이 돼? 그냥 거짓말 하는 거지 라고 했지만 실제로 알고 보면은 빅보스맨은 경찰과 엄청난 유착 관계였습니다. 4번 빅보스맨의 경찰 유착 관계. 5번은 유튜버로서 이제 빅보스맨이 이제 뭐 시그니엘 사는 것도 나오고 막 차도 나오고 막 별의별 게 다 나왔죠. 근데 그 중에서 그가 영상에서 보여준 것은 어디까지 사실인가? 뭐 그 유튜버 빅보스맨을 검증하는 시간이죠. 약간 주작 감별사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은 이제 지금까지 화려한 전과를 많이 가져 있고 안 드러난 사건도 많아요. 지금 사람들에게 알려진 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인데 그 수많은 전과들을 한번 확인하는 시간, 수십 건의 전과, 그의 과거는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그런 걸 확인하는 시간 6번이 될 것 같습니다. 7번은 이제 이거는 제가 꼭 한번 다뤄보고 싶어요. 빅보스맨 포레스트 검프설. 이 요소 중간중간 우리가 언론과 커뮤니티에 등장했었는데 우리가 그를 놓쳤던 그런 많은 사진과 뭐 기사와 영상 등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공개하면서 그의 과거 발자취를 한번 찾아가보는 그런 시간 가질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뭐 보배드림 사건, 영화나 뭐 뮤직비디오 같은 것도 막 중간에 등장해요. 뭐 신기합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들 한번 그가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연관되는지 한번 그런 내용도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고요. 8번은 그의 거짓말들인데 이거는 이제 유튜버로서 거짓말한 게 아니라 그가 이제 약간 주변 사람들은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뭐 주변 사람들의 말이에요. 왜 그가 주변 사람들이 리플리 증후군이라고까지 말하는지, 정말 이런 걸 왜 거짓말하죠? 왜 이런 식의 행동을 하죠? 라고 할 만한 굉장히 특이한 일화들이 너무 많습니다. 위조 지폐 사건이라든가 뭐 하여간 좀 이상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건들 한번 다뤄보는 시간 또 될 것 같고요. 그게 8번이고 9번은 이제 스포츠 선수들, 우리가 알 수도 있고 저는 잘 스포츠를 아주 잘 알진 못해서 뭐 축구, 야구 정도밖에 모르는데 다른 스포츠 스타들도 이렇게 연관이 있습니다. 빅보스맨하고. 그래서 어떤 선수가 좀 연관이 있고 어떻게 이렇게 연관이 됐는지 한번 빅보스맨 스포츠 업계 진출설 9번이죠. 9번 맞나요? 지금 너무 많은데 번호가. 제가 번호를 안 적어 나왔고 10번은 이제 그분이 하던 사업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음지에서 많이 사업을 하는데 양지에서 사업을 한 게 있거든요. 그 사업이 브랜드 대상도 받고 막 쭉쭉 잘 나갑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 그의 양지 사업의 A부터 Z까지 다뤄보는 사업편. 그리고 이제 11번이 이걸 어떻게 다 다루겠어요. 이걸 지겨우실 거예요. 아마 다 들으면 아마 지겨우실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이 중에서 몇 개 뽑아서 위에 상위권들만 좀 다루는 걸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일단은 11번이 화류계, 소위 이제 유흥업소로 화류계라고 하죠. 그의 별명이 화류계 메뚜기였다고 합니다. 그가 지나가면 뭐 남는 게 없다는 얘기였죠. 그 왜 그가 화류계 메뚜기로 불렸는지 그 얘기 한번. 12번인가 여기 11번이라고 일단 하겠습니다. 11번. 그리고 12번이 이제 우리는 그 질문을 할 때가 됐죠. 그렇다면 왜 그가 구속됐을까? 이 11개 중에서 뭐 때문에 그가 도대체 구속된 거야? 지금 그가 구속됐다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은 알죠. 아는 사람은 아는데 왜 구속된지를 잘 모르고 사실은 이 구속된 얘기를 하려면 굉장히
굉장히 또 과거로 가야 됩니다. 그가 구속된 이유도 할 수 있겠고요. 13번은 그럼 지금 피해자들은 어떻게 모이고 있고 피해자들의 가장 큰 고충이 뭔지, 소위 남양주 블랙홀설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려 13편이에요. 한 달 내내 빅보스에도 안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진짜 이걸 다 듣길 원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나 다 듣기 원한다. 하나하나 너무 흥미진진할 것 같다. 이런 웬만하면 그걸 고르지 마시고 그래도 진짜 다 듣고 싶은 분이 있다면 뭐 그렇게 써주시고 웬만하면은 좀 한 5-6개 정도로 한 반토막 내서 뭐 그 안에서 고르는 걸로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많은데 빅보스맨님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화가 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기사로도 다루고 영상으로도 나오고 이러면서 당연히 화가 나겠죠. 자기 얘기를 이렇게 다루는데 근데 제가 다루는 거는 빅보스맨님도 잘 아시겠지만 다른 의도가 아니라 지금 10년 전부터 피해자들이 계속 있어요. 너무 많아요. 피해자가 끊임없이 있습니다. 이 고리를 언젠가는 끊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알리는 것도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고 빅보스맨님도 반대로 생각하면은 살다 보면은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좀 죗값을 다 받고 그 이후에는 좀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마침 빅보스맨님도 노래하는 거 좋아하시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노래 또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빅보스맨님의 노래 실력을 들어볼 겸 지금은 삭제됐지만 유튜브에 올라와 있었던 빅보스맨님의 산호라면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마지막으로 댓글 부탁드립니다. 원하시는 주제를 적어서 올려주시면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악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합리적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와벼라. 내일 해가 뜬다. 내일 해가 뜬다.